내 말이 곧 법인데 어딜 감히 토를 달아. 다 내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아. 평생을 호령하며 살았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큰 소리치면 모두가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으니까요. 나이를 먹고 지갑이 두둑해지면 저절로 굽신거리는 대우를 받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70평이 넘는 으리으리한 아파트에는 숨막히는 정막만이 맴돕니다. 평생 숨죽여 뒷바라지하던 아내는 황혼이혼을 선언하며 매몰차게 떠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던 자식들의 전화통은 석 달째 감감무소식입니다. 굽힐 줄 모르던 아집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결국 스스로를 창살 없는 고독한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나이만 먹었지 진짜 어른이 되지 못한 자들이 맞이하는 끔찍하고도 외로운 말년. 지금 그 소름 돋는 현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비가 아직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감히 고기 한 점을 먼저 입에 넣어? 니놈 직장 상사 앞에서도 그따위로 젓가락질을 해대느냐. 주말 저녁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최고급 한우 전문점 한복판에서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나옵니다. 왁자지껄하던 식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테이블로 날아와 꽂히고, 올해로 40을 넘긴 대기업 부장 아들놈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아내는 제발 목소리 좀 낮추라며 테이블 밑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쥐어뜯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턱을 치켜듭니다. 어디서 감히 가장이 밥술을 뜨기도 전에 젓가락을 돌려? 내가 이따위로 기본도 안 된 놈으로 키운 줄 알아? 얼토당토하는 훈계에 식당 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지만 저는 이 숨막히는 정적조차 제가 가진 위대한 권위의 상징이라 굳게 믿으며 만족스러운 헛기침을 내뱉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시죠? 다 큰 자식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쥐잡듯이 잡으며 희열을 느끼는 이 고집불통 늙은이가 부끄럽게도 바로 저 72의 박영환입니다. 평생을 대기업 임원으로 떵떵거리며 살아온 제 세상은 오직 저를 중심으로, 그리고 제 뜻대로만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곳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들어서면 새파란 후배들이 홍해에 갈라지듯 길을 비키며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모습. 회식 자리에서 제가 첫 잔을 비우기 전까지 아무도 입술을 축이지 못하는 그 숨막히는 긴장감. 저는 그 굽신거림을 저를 향한 진정한 존경이라고 굳게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오만한 착각은 고스란히 집안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제 거실 슬리퍼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각도로 놓여있지 않으면 그날로 집안은 쑥대밭이 됩니다. 어디 하늘 같은 가장이 밖에서 뼈 빠지게 돈을 벌어오는데 집구석 꼬라지가 이 모양이야. 밥상의 국이 조금만 미지근해도 숟가락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아내를 달달 볶아댑니다. 아내는 늘 죄인처럼 제 눈치를 보며 허리를 조아리고, 자식들은 제 발소리만 들려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기에 바쁩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아버지가 엄하게 기강을 잡고 불호령을 내려야 집안이 평안한 것이라며 저만의 기막힌 궤변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제 호랑이 같은 권위는 회사에서 명패를 반납하고 이빨 빠진 늙은 백수가 되는 순간부터 무참하게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불이 나게 울려대던 제 최신형 스마트폰은 하루아침에 고장난 것처럼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명절마다 최고급 굴비 세트를 사들고 70평짜리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찾아오며 굽신거리던 두아 직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 그 심한 마음에 술 기운을 빌려 후배놈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쳐보려 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수신 거부음뿐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쓰레기 같은 것들. 내가 지들 밥줄 챙겨주고 진급시켜준 게 얼만데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 핏대를 세우며 온갖 저주를 퍼부어 보지만 그 분노는 그저 텅 빈 거실 안을 맴돌다 허무하게 흩어질 뿐입니다. 최선희,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본 게 아니라 그저 더러워서 피했다는 그 뼈아픈 진실을
저는 아직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대접하지 않는 괘씸한 세상을 향해 씩씩거리며 매일같이 분노의 칼만 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진짜 무서운 반란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제가 피땀 흘려 사들인 이 으리으리한 집구석 한가운데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집안은 무덤처럼 적막하기만 합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헛기침을 하며 안방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거실을 채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방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반질반질하게 닦여있던 식탁 위에는 아침 밥상 대신 서늘한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빼듭니다. 이혼 숙려 기간, 재산 분할, 굵은 명조체로 박힌 활자들이 제 망막을 날카롭게 긁고 지나갑니다.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하며 숨을 들이켜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옷방문이 열립니다. 평생 제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며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아내가 제 몸집만한 커다란 여행용 트렁크를 끌고 걸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미친 짓거리야. 제가 이혼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천장이 무너져라 고함을 지르지만 아내의 눈빛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고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제 큰 소리 한 번에 어깨를 움츠리며 파르르 떨었을 텐데 지금 저를 똑바로 마주보는 그 여자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심지어 원망조차 없습니다. 그저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지독한 환멸과 뼛속까지 시린 피로감만이 텅 빈 동공을 서늘하게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 비위 맞추며 종년처럼 사는 거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애들도 다 제 앞가림 할 만큼 컸고 나도 이제 죽기 전에는 사람답게 숨 좀 쉬고 살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테니 도장 찍어요.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뒷목이 뻣뻣해지며 그대로 쓰러질 뻔합니다. 어디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이 70평짜리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등에 칼을 꽂아? 네가 제정신이야? 제가 핏대를 세우며 온갖 욕설을 퍼붓고 손을 치켜들지만 아내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번 돈으로 좋은 옷 입고 밥은 배불리 먹었어도 내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내 남편이거나 애들의 따뜻한 아빠인 적이 없었어. 그저 우리 목숨줄 쥐고 흔들며 군림하는 독재자였을 뿐이지. 쾅! 굳게 닫힌 무거운 현관문 소리가 거대한 아파트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놓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가빠옵니다. 괘씸하고 분한 마음에 당장 맏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네 어미가 단단히 노망이 났다. 당장 머리차라도 끌고 와서 매 앞에 무릎 꿇게 해라. 불호령을 칠 작정이었죠. 그런데 뚜르르 울리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놈의 목소리는 제 심장에 한겨울 고드름보다 더 차가운 비수를 푹 꽂아 넣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피눈물 흘리며 충분히 참고 사셨습니다. 저희도 매번 아버지 화내시는 거 눈치 보며 벌벌 떨고 비위 맞추는 거. 이제 정말 숨이 막혀서 못 견디겠어요. 어머니 찾지 마세요. 그리고 당분간, 아니 앞으로 저희한테도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뚜뚜뚜. 일방적으로 끊어진 전화기를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핏줄이라는 것들마저 저를 헌신짝 버리듯 내동댕이 치는 이 기막힌 상황에 헛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이 호로 자식들, 배은망덕한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가 니들 입에 밥 넣어주고 대학 보내려고 밖에서 무슨 수모를 겪으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다친 짐승처럼 포효해보지만 그 끓어오르는 분노는 넓고 차가운 대리석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제가 평생의 훈장처럼 여기던 70평짜리 아파트는 서서히 거대한 쓰레기장이자 무덤으로 변해갑니다.
평생 내 손으로 청소기 한 번 돌려본 적 없고 찌개 하나 끓일 줄 모르는 70 노인네의 삶은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닥에는 굴러다니는 먼지 뭉치가 쌓이고 최고급 수입 대리석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배달음식 용기와 컵라면 껍데기가 썩은 내를 풍기며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낮인지 밤인지도 모른 채 저는 씻지도 않은 꾀죄죄한 몰골로 소주병을 나발불며 TV 화면을 향해 삿대질을 해댑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야. 나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훌륭하게 살아온 어른을 몰라보고 위아래도 없는 이 빌어먹을 세상.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가장으로서 돈 벌어다 준 위대한 희생양일 뿐이고 아내와 자식놈들이 천벌을 받을 폐륜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평생 남을 짓밟고 윽박지르며 쌓아올린 그 알량한 권위와 아집의 성벽이 이미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려 형체조차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지독한 술기운에 기대어 악착같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긴 고집과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저를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 지옥의 밑바닥으로 끌고 들어갈지 저는 아직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텅 빈 집안. 냉기만 흐르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든 제 곁으로 숨막히는 고독과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가 조용히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오만은 파멸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수천 년을 전해 내려오는 이 뼈아픈 진리가 제 인생의 한복판에 이토록 잔인하게 내리꽂힐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뿌린 교만의 씨앗이 제 목을 조르는 가시덩굴로 자라나는 이른바 자승자박 질부괴의 끔찍한 형벌이 마침내 시작된 겁니다. 깊은 새벽,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제 가슴 한가운데로 불에 달군 쇠꼬챙이가 쑥 들어오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덮쳐옵니다. 벼락을 맞은 것처럼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심장을 무자비하게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소파 아래로 쿵 하고 꼬꾸라집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빈 소주병들과 썩은 내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사이를 짐승처럼 뒹굽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평생을 소리치며 종부리듯 부려먹던 아내를 무의식 중에 애타게 부르짖지만 돌아오는 건 맹랭한 아파트의 기분 나쁜 정막뿐입니다. 평생 제 잘난 맛에 떵떵거리며 살았던 70평짜리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지금 이 순간에는 저를 산채로 짓누르는 거대하고 차가운 무덤처럼 느껴집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얼음장 같은 대리석 바닥을 기어 간신히 탁자 위에 있던 스마트폰을 움켜줍니다. 119 버튼을 누르려다 큼칫 손가락을 멈춥니다. 당장 구급차에 실려가더라도 이 커다란 병원에 보호자 하나 없이 혼자 덩그러니 버려질 제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다가온 겁니다. 수천 명의 번호가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미친 듯이 뒤적거립니다. 평생 제 앞에서 허리를 조아리던 부하 직원들, 골프장 구석에서 형님 동생 하던 거래처 사장들, 그리고 제 핏줄인 자식들의 이름이 화면 위로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 제발 좀 와다오 라고 거리낌 없이 매달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수천 개의 연락처가 모두 쓸모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다들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제발 한 번만 받아라. 평생 애비 노릇 제대로 한 번 못하며 윽박지르기만 했던 못난 늙은이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그토록 모질게 내쳤던 아들의 목소리를 짐승처럼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르르 울리던 전화는 이내 차가운 기계음으로 넘어갑니다. 고객의 사정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제 번호를 철저히 차단해버린 겁니다. 툭! 스마트폰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식은땀에 흠뻑 젖은 몸으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웅크린 채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립니다. 어둠 속 거실 벽면에 걸려있는 커다란 가족 사진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사진 속의 저는 턱을 치켜들고 팔짱을 낀 채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고 아내와 자식들은 제 곁에서 억지 미소를 지은 채 잔뜩 굳어 있습니다. 그 사진이 마치 지금 제 끔찍한 말년을 예언한 영정사진처럼 다가와 왈칵 구역질이 쏠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하얗게 부서지며 소름 돋는 진실 하나가 제 온몸을 관통합니다. 아,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존경한 게 아니었구나. 그들이 제게 고개를 숙이고 제 말을 복종했던 것은 제가 훌륭한 어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화를 내고 윽박 지르는 제 미친 아집이 무서워서 그 더러운 성질머리를 피하고 싶어서 억지로 굽신거렸을 뿐입니다. 저는 평생을 다 큰 어른인 척, 존경받는 임원인 척, 위대한 가장인 척 행세했지만 실상은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부터 지르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덩치 큰 떼쟁이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고개를 숙여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지는 것이고 내가 무조건 정답이어야만 직성이 풀렸던 그 알량한 자존심, 그 고집 하나 지키겠다고 정작 내 피부치들의 가심에 피멍이 드는 줄도 모르고 매일같이 채찍질만 해댔던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숨막히는 적막과 죽음의 공포는 세상이 저를 배신해서 벌어진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평생 남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핏대만 세우던 제 온고집이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쌓아 제 발등에 찍어낸 참혹한 영수증인 것이죠. 아내가 떠날 때 지었던 그 서늘한 눈빛, 아들이 전화를 끊으며 토해냈던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이제야 환청처럼 귓가를 때리며 제 썩어빠진 심장을 난도질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온 거야.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 없던 제 주름진 뺨을 타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큰 소리치며 세상을 발 아래 두었다고 굳게 믿었던 이른둘의 독재자는 지금 쓰레기장으로 변한 집구석 한가운데서 누구의 따뜻한 손길 한번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쌓아올린 돈과 명예, 그 알량한 권위라는 두꺼운 껍데기가 무참히 벗겨진 자리에 남은 것은 사랑받는 법도 사랑을 내어주는 법도 전혀 모르는 지독히 어리석고 불쌍한 늙은이 한 명뿐입니다. 스스로 겹겹이 자물쇠를 채우고 들어앉은 이 거대한 고독의 감옥 속에서 저는 뼈가 저리도록 아픈 후회의 피눈물을 쏟아내며 서서히 깊은 어둠 속으로 의식을 잃어갑니다. 기적처럼 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저를 끌고 갔던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며 창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제 눈부신 시야를 찔러옵니다. 가슴을 쥐어짜던 극심한 통증은 간밤에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있습니다. 천만단다행으로 숨은 붙어 있지만 차가운 거실 바닥에 웅크린 제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식은땀 범벅이 된 셔츠, 뒹구는 소주병들, 그리고 지독한 악취. 72.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밑바닥의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비틀거리며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텅 빈 집안을 가만히 둘러봅니다. 어젯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그 서늘한 진실이 다시금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아무도 없다. 내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방 구석에 처박혀 있던 쓰레기 봉투를 꺼내듭니다. 평생 제 손으로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던 뻣뻣한 손으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배달 용기와 컵라면 껍데기를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굳어버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벌레를 빨아 무릎을 꿇고 끈적이는 대리석 바닥을 벅벅 문지릅니다. 바닥에 찌든 얼룩을 지워낼 때마다 수십 년간 이 넓은 집을 말없이 쓸고 닦으며 제 온갖 폐악질을 고스란히 견뎌냈을 아내의 굽은 등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몹쉬운 놈이었어. 뚝!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린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번집니다. 평생 남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만이 어른의 권위라고 믿었던 늙은 독재자는 지금 가장 낮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더러운 오만을 스스로 닦아매고 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낡은 가족 사진을 다시 올려다봅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어른이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내 말이 곧 법이라고 윽박지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의 이치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타인의 생각이 나와 완전히 다르더라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넉넉한 품. 매접받으려 턱을 치켜드는 대신 먼저 고개를 숙여내어주는 따뜻한 손기에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이 가져야 할 위대한 품격이었다는 것을 저는 머리가 하얗게 센 황혼의 나이가 되어서야 이 끔찍한 고통을 대가로 치르고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어젯밤 내동댕이 쳤던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큰딸의 메시지 창을 엽니다. 수십 번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없는 너무나도 낯설고 무거운 단어들 앞에서 굵은 마디의 손가락이 덜덜 떨립니다. 하지만 저는 꽉 밤은 입술을 짙게 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글자씩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적어 내려갑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너무 어리석었다. 너희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줘서 정말 미안하다. 완성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위로 짧은 문장이 말없이 날아갑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평생을 핥히고 찌른 깊은 상처가 이깟 문자 한 통에 아물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는 애초에 하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도 자식들이 저를 영영 용서하지 않는다 해도 달게 받을 작정입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은 제가 평생 겹겹이 쌓아 올린 죄값이자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이니까요. 하지만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평생 저를 짓누르고 있던 그 숨막히는 아집과 끓어오르는 분노의 두꺼운 껍데기가 훌렁 벗겨져 나간 자리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잔잔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거실의 커다란 창문을 엽니다. 뺨을 스치는 시원한 아침 바람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온도로 다가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이제는 목에 힘을 주고 남을 벌벌 떨게 만드는 끔찍한 괴물이 아니라 내어주고 품어주는 진짜 성숙한 인간으로 밀고가고 싶습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굽힐 줄 아는 용기와 다름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 그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맞이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텅 빈 거실 안, 홀로 남은 늙은이의 얼굴 위로 부서지는 아침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따뜻하고 눈부시게 느껴집니다. 참으로 길고 무서운 밤을 건너 저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가장 아프고도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